네. 이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또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할 때는 이 특별 공급 소득 기준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 정부가 공급 물량의 30% 수준에서 소득 기준을 20에서 30%포인트 낮추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은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먼저 내년부터 이 주택 분양 특별 공급의 소득 기준을 낮춘다고 하는데 이건 부동산 규제에 이은 이 주거 취약계층 지원 대책 같습니다. 이 어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이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 맞벌이 가구처럼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이 신혼부부와 또 생애 최초로 이 집을 마련하는 분들에 대한 특별 공급 소득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 부동산 규제만으로는 이 저소득 계층뿐만 아니라 이 경제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일정한 자산을 갖추기 어려운 계층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렇게 마련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덕분에 이제 신혼부부라든가 또 생애 최초로 집을 마련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이제 부담이 좀 낮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내 집 마련은 뭐 누구나 다들 힘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정부가 이 내놓은 대책, 여기서는 정부가 어떤 주택들을 뭐 도대체 얼마나 낮춰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우선 이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이 국민주택은 30%를, 또 민영주택은 20%를 낮춰주기로 했고요. 또 이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는 분들에게는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를, 또 민간택지에서는 7%에 대해서 20에서 30%포인트 수준으로 낮춰준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택 시장을 보면 이 크게 새로 짓는 주택, 그러니까 신축과 또 기존에 있는 주택으로 나뉘게 되고 이 신규 주택 같은 경우는 분양과 또 임대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이 네네. 시장 가격이랑 이 분양가의 그런 격차가 또 크잖아요. 맞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기존 주택은 시장 가격으로 이제 거래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신규 주택 분양가는 사실 이제 기존 주택보다는 낮게 책정되고 있거든요. 네. 원래 이 주택 분양가는 이 주변의 주택 가격을 반영하지만 이 정부가 이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이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신규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많고 또 당첨과 동시에 억대에 달하는 웃돈이 이제 형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이하 가구에게는 특별 공급의 기회를 더 주겠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근데 올해까지는 이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이나 모두 이 특별 공급 물량의 100%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뭐 맞벌이는 이제 120%까지 이제 완화되어 있긴 한데 그 기준으로 이제 분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원래 월평균 소득 기준을 도시 근로자 소득의 100%로 분양을 했는데 거기에서 한 20, 30% 가량을 더 낮춰준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올해는 공급량이 또 어느 정도나 되고 이 적용 기준, 이건 또 얼마나 됩니까? 네, 일단 이 가구 원수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이 올해 이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공급은 연간 주택 건설 계획량의 30%의 범위에서 이제 공급하고 있어요. 네. 또 이 혼인 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이고 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또 맞벌이는 120% 이하까지 신혼부부 이제 특별 공급 대상인데 이 변경되기 전 기준으로 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를 적용하면 3인 이하 가구 같은 경우 아이가 하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네. 그 이제 555만 원까지 적용이 됐었고요. 4인 가구는 622만 원까지 적용을 받고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각각 이제 666만 원과 746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일반적인 그런 복지 지원 기준과는 달리 이번에는 소득 기준이 뭐 상당히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소득이 있더라도 이번 그 정책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 주거급여라는 게 있는데, 그 주거급여 수급자의 선정 기준보다 이제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이 3인 가구를 예로 들면 주거급여 수급자는 387만 원이 기준이지만 특별 공급 대상자는 이제 555만 원까지 대상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이런 기준들은 이번 정부 발표에 따라서 변경이 된다면 뭐 얼마나 더 이 기준이 완화가 되는 겁니까? 네, 내년부터 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올해까지는 이제 100%였는데 이게 30% 정도 이렇게 낮춰지니까 네. 오히려 이제 130%까지 이제 조정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3인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722만 원까지, 또 4인 가구는 월 소득이 809만 원까지 이제 상향이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네. 이 소득 기준이 상당히 올라가는데 그렇다면 사실상 이런 뭐 중산층까지도 좀 이런 기회를 주겠다. 뭐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이 특별 공급 물량 가운데 이 70%는 이제 현행 기준을 이제 적용하지만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이 소득 기준을 20에서 30%포인트까지 이제 완화하면서 이 중산층도 이제 진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게 세전소득으로 따져보니까 이 3인 이하 가구의 경우에는 월 788만 원에서 또 맞벌이인 경우에는 최대 월 889만 원까지 기준이 완화되는 것이고요. 따져보면 이렇게 연수입 1억 668만 원인 사람까지, 그러니까 연봉이 1억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기준이 뭐 이 정도라면 뭐 웬만하면 이렇게 기준 안에는 들어갈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기준이 완화됐을 경우에 그러면 실제로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제가 이제 관련 통계를 좀 살펴보니까요. 이 무주택일 경우에 이 신혼가구는 한 92%까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말씀처럼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이 이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갖게 되고요. 공공분양은 8만 1천 가구, 민영 분양은 6만 3천 가구의 이제 기회가 부여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걸 합치면 이제 14만 3천 가구가 더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내 집 마련의 이 기준이 완화가 되니까 뭐 반가운 소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런 주택 공급 물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정이 돼 있고 이렇게 기준이 완화가 되게 되면 이 기존 이 예전 기준의 대상자들은 오히려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렇게 입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게 신청 기회는 넓어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입주 기회는 말씀처럼 이제 좁아지는 게 되겠죠. 네. 사실상 이제 중산층에게도 이제 기회를 주자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인데, 우리나라 집값이 워낙 이제 높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기회 문턱을 낮추었다는 점에서는 이제 긍정적이지만 평균 수준 이하 가구에게 한정했던 혜택을 평균 이상 가구로 이제 넓히면서 입주 기회는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현실이고요. 이 주택 공급 물량에 비해서 경쟁률이 이제 그만큼 높아지는 거겠죠. 결국 이제 전세가 상승으로 집을 구하기 어려워서 이제 나온 대책이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풍선 효과가 또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 뭐 우리나라 집 문제는 뭐 이래도 문제 또 저래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요즘 젊은 층에서는 뭐 영끌이라고 해서 네, 영어까지 돈을 끌어모아서 뭐 주식이나 이런 내 집 마련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큰일이 네네. 아닐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 이번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 울산 같은 경우도 뭐 만만치 않겠지만 또 뭐 1,000만 이상의 인구가 몰려 있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런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지겠군요. 네,
말씀처럼 아직 이제 울산 지역은 사실 이런 수치나 통계들을 좀 살피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만약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혼부부의 특별 경쟁률이 대부분 이 세 자릿수를 넘고 있는데요. 올해 8월 달에 이제 수색 지역에서 분양한 이 뉴타운 단지를 보니까 이 신혼부부 특별 공급 90가구를 모집하는데 1만 160명이 지원을 해서요. 평균 경쟁률이 112.9대 1이었고요. 또 지난달에 이제 분양했던 이제 목동 지역 단지는 32가구를 모집하는데 5,365명이 지원하면서 평균 경쟁률이 167.7대 1이라는 이 경이적인 수치를 보였습니다. 네. 이 특별 분양 주택은 이제 한정되어 있고 또 앞으로 대상자가 늘면 아무래도 이 경쟁률은 이제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 들어서 울산 지역 집값도 뭐 1, 2억 넘게 이렇게 아주 급속도로 상승을 하면서 요즘에는 신축 공동주택 청약 경쟁률이 또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만큼 이 주택 수요와 공급이 아주 적절하게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될 텐데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공 분양이냐 또 민영 분양이냐에 따라서 이런 기준 완화가 또 일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네, 결국은 이게 공공이든 민영이든 이 나하고 맞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관건인데요. 이 유형별 조건을 좀 잘 따져보고 자신이 해당하는 단지에 청약을 이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뭐 공공 분양이나 민영 분양이나 또 신혼 희망타운 등 이 주택 유형에 따라서 기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본인의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 부적격 당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주택 청약은 이제 본인이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분양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당첨받은 후에도 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계약하지 못하는 사례가 제법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경쟁률도 경쟁률이지만 이 우선 본인에 맞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이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자신의 소득과 자산 기준을 정확히 알고 이제 청약 전략을 맞춤형으로 이제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대체로 이제 결혼하고 7년 이내에 있는 분들 그리고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산 기준을 따져보고 뭐 공공이나 민영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단지를 좀 찾아보면 될 것 같고 또 뭐 신혼희망 타운이라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7년이 지난 사람들은 가급적 이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고려하면 좀 더 유리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또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소득 기준 완화 정책을 좀 살펴보고 이 앞으로 내 집 마련에 꼭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나은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